혈압 떨어집니다.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에피네프린 1mg로 IV 리트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계속 심폐소생술 진행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바로 심장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심장병으로 쓰러지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심장병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셨던 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숨이 차다.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다. 밤에 누우면 숨쉬기가 힘들다. 계단 오를 때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만 더 신호를 알아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요. 오늘은 여러분께 심장병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 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듯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심장병의 근본.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심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만 한 크기의 이 작은 장기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마치 펌프와 같아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 정도 뛰면서 피를 전신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집에 있는 수도 펌프가 고장나면 물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처럼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고통받게 됩니다. 심장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는 모든 상태를 심장병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협심증. 협심증은 협자가 좁을 협자입니다. 즉, 혈관이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가슴이 조이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계단 오를 때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혈관이 좁아서 못 보내주니까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협심증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입니다.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진 거라면 심근경색은 혈관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그 뒤쪽으로는 피가 하나도 못 가겠죠? 그러면 심장 근육 일부가 산소를 못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괴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심부전. 심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이 부전, 즉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심장이 약해져서 필요한 만큼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잘 뛰던 심장이 나이가 들고 여러 병을 앓으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힘을 잃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부전이 생기면 온몸에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항상 피곤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부정맥. 정상적인 심장은 규칙적으로 쿵쿵쿵 뜁니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요.
그런데 부정맥은 이 리듬이 깨진 겁니다.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심하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특히 뇌졸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꼭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왜 60대 이상에서 심장병이 많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심장도 늙습니다. 40년, 50년, 60년을 쉬지 않고 일한 심장이니까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모두 심장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 먹고 살기 바빠서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짜게 먹고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도 부족하고 담배도 피우시고 이런 것들이 수십 년 쌓이면서 심장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심장병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너무 미미해서 대부분 무시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나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증상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원인과 위험 신호, 놓치면 안 되는 몸의 경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장병의 증상과 위험 신호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메모하시고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가슴 통증.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병 하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명확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가슴이 답답해요. 뭔가 누르는 것 같아요. 조이는 느낌이에요. 돌덩이가 얹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명치가 불편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꼭 가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왼쪽 팔로, 턱으로, 등으로, 어깨로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증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슴 통증보다는 피로감, 숨참, 메스꺼움이 더 흔합니다. 중요한 패턴을 기억하세요. 협심증의 경우 통증이 보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운동하거나 계단 오를 때 생겼다가 쉬면 5분 안에 사라집니다. 찬바람을 쐬거나 추운 날씨에 나갔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식사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통증이 20분 이상 계속되거나 쉬어도 안 사라지면 심근경색일 수 있으니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숨이 차는 증상,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요즘 나 숨이 차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게 바로 심장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시던 일들, 예를 들어 장 보러 가기, 빨래 널기, 청소하기 같은 것들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차서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셔야 하는 경우,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자꾸 쉬게 되는 경우,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심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부종, 특히 다리와 발목이 붓는 증상.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거나 발목을 눌렀을 때 푹 들어가서 한참 안 올라오시나요? 신발이 저녁에는 꽉 끼시나요? 이게 바로 부종입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피가 다리에 고이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물이 내려가서 다리가 붓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2에서 3kg 체중이 늘었다면 이것도 몸에 물이 차는 거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쿵 하고 한번 크게 뛰거나 덜컹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것 같으신가요? 이런 건 부정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한두 번 그런 건 대부분 괜찮지만 자주 반복되거나 어지러움을 동반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맥박이 매우 빨라지거나 1분에 120회 이상, 매우 느려지면 1분에 50회 이하 꼭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어지럼증과 실신, 갑자기 핑 도는 느낌이 들거나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심장이 뇌에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어설 때 어지러운 건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지만 자주 반복되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피로감,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운이 없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심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겁니다. 특히 이전에 잘하시던 일들을 하기 싫어지고 의욕이 없고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중요한 신호들, 식은땀이 많이 나는 경우,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나면 매우 위험합니다. 소화불량이 계속되는 경우, 심장병이 소화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불안감이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기침이 자꾸 나는 경우, 특히 밤에 누우면 기침이 심해지는 경우,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빨리 상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 담배는 심장병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만이신 분, 체중이 많이 나가면 심장 부담이 큽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이 있으신 분,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 증상이 없어도 검진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증상이 없어도 60세 이상이시면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심장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시고 심전도 검사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골든타임.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병원. 이 시간 안에 치료받으면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병원 가기 민망한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119를 부르는 게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구급차에는 심장 응급처치 장비가 다 있으니까요. 3. 해결책과 예방.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심장 만들기. 자, 이제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심장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으시더라도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운동.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운동이라고 하면 에이, 나는 못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분께 필요한 건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만 걸으셔도 심장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15분, 20분, 30분. 중요한 건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요. 너무 천천히 산책하듯 걷는 건 운동 효과가 적어요.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기. 등을 곧게 펴고 걷기.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걷기. 그리고 기름진 음식,
튀김, 삼겹살, 갈비 같은 기름기 많은 고기, 버터, 마가린, 쇼트닝.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소량 사용하세요. 당분, 설탕 많이 든 음료수, 과자, 빵, 꿀, 시럽도 설탕과 같으니 주의하세요.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이런 것들에는 소금과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실천 가능한 식사 팁. 아침, 잡곡밥, 된장국, 나물 2가지, 생선 1토막. 점심, 잡곡밥, 국, 국물 적게, 채소 반찬, 살코기나 두부. 저녁, 가볍게, 밥은 조금 덜, 채소는 많이. 간식, 과일, 견과류 한 줌, 방울토마토. 세 번째, 체중 관리. 5kg만 줄여도 심장이 편해집니다. 비만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마치 20kg 쌀가마를 항상 지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딱 5kg만 빼도 혈압이 내려가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고 당뇨 위험이 줄어듭니다. 체중 감량 목표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급하게 빼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음식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20번 이상. 식사는 배부를 때까지가 아니라 80%만 채우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먹지 마세요.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먹지 마세요.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시각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네 번째, 혈압 관리. 침묵의 살인자를 잡아라.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심장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이하입니다.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이고 그 사이는 주의 단계입니다. 혈압 관리 방법. 집에 혈압계를 하나 두세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저렴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본 후가 좋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재세요. 혈압 수첩에 적어서 병원 갈 때 가져가세요.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은 꼭 드세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안 됩니다. 혈압약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병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도 나빠지는 거예요.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6.5% 이하로 유지하세요. 콜레스테롤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 좋은 콜레스테롤은 60 이상. 중성지방은 150 이하. 여섯 번째, 금연과 절주.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담배는 심장병의 1등적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이 나이에 끊어봤자 하지 마세요. 금연하면 24시간 안에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년만 끊어도 심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 방법. 금연일을 정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세요.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버리세요.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세요. 무료입니다. 금연 패치나 껌을 사용하세요. 술은 하루 한두 잔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폭음은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드신다면 남성 하루 소주 2잔 이하, 여성 하루 소주 1잔 이하,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금주일로 정하세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심장을 지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스트레스 없으시기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사회활동이 중요합니다.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시에서 8시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감사한 일을 매일 3가지씩 생각해 보세요. 8번째, 정기검진.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꼭 검진 받으세요. 기본검진. 1년에 1번. 혈압 측정. 혈액검사,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추가 검진 필요시. 운동부하 검사.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며 심전도 측정. 심장 초음파. 심장 구조와 기능 확인. 관상동맥 CT. 혈관이 막혔는지 확인. 24시간 심전도. 부정맥 확인.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검진 받으세요. 9번째, 약물 복용. 의사의 처방대로 꼭 드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심장병 약은 먹어야 합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혈전 예방약, 부정맥 약. 이런 약들은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 복용 원칙.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드세요. 임의로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른 병원 갈 때 복용 중인 약을 꼭 말씀하세요. 약통에 날짜를 적어두면 빠뜨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10번째,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 화장실에서 힘주지 마세요. 변비가 있으면 섬유질을 많이 드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하세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지 마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잠자는 시간, 식사 시간. 응급상황 대처법.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계속되면, 숨이 심하게 차고 누워 있을 수 없으면,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세요. 옷의 단추를 풀어서 편하게 하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 드세요. 출혈 위험이 없다면. 절대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지 마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 어르신이 심장병이 있으시면 가족들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복용하는 약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병원 진료 카드, 보험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계실 때 주기적으로 연락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많아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30분 걷기를 해보는 겁니다. 내일은 소금을 조금 덜 넣어보는 겁니다. 모레는 혈압을 재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0세, 80세에도 관리 잘하시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75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85세인데 매일 산책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쓰러지고 나서 오히려 내 몸을 더 아끼게 됐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합니다.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심장을 위해 뭔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